예, SBS 박종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장윤 변호사와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혁신위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초가 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책임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호김 의원님부터 좀 말씀 주시죠. 파행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파행의 원인은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만둔 것 자체가 파행이 돼버린 거는 네. 맞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것이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보이질 않은 데다가 본인이 혁신위원으로 추천한 사람들 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무슨 일이든지 100대 0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55대 45라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초에 그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였을 때 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비관론들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그 출구의 명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혁신위원도 그렇고 그 두 사람 청산은 그렇게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철수 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예. 본인이 그 천거한 혁신위원이 혁신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극대노하면서 내가 아예 이 판에 메스가 아니라 칼을 두고 휘두르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에 조금 의심을 받는 거죠. 안철수 당대표 하려고 한동안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출구를 찾아간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출구가 너무 8분 만에 찾아져가지고 배수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의도에서 전해지는 풍문은 혁신위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혁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또는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는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좌충우돌 우충좌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동상신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데 그 조율되지 않고 혁신을 만든다 또 혁신위원장이 된다 혁신위원을 선정한다 이런 것 자체가 다 꼬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동상신몽을 가리켜서 너무 간단한 사자성어다. 조금 더 유식하게 굴어라 이렇게 해서 석과불식. 석과불식. 그래서 이 석과불식이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다 좀 남겨놔야 되는데 여지 남김없이 다 따먹어 버리는 것을 이제 석과불식.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파장을 지금 극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 더운데 그런데 지금 더 파장이 이어지고 있으니 안타깝도다 하는 사자성어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석과불식. 불식. 네네. 예, 정 의원님 약간 공감하십니까? 석가불식? 쉬운 한자가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공감하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따먹을 돼요. 과일이나 있어요? 지금 감이 따먹을 큰 과실이 충격이네요. 없다. 예, 큰 충격입니다. 네. 장 먹을 게 변호사님. 없어서. 네. 저는 국민의힘 분들께서 이야기를 할 때 안철수 의원의 목표는 원래 혁신위원장 자리를 걷어차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거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빌드업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혁신위원장 자리에 진정성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이걸 수용하지 않는 하나의 근거로 삼아야겠다. 근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최근에도 한 사석에서 되게 조율이 잘 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좀 약간 의기투합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약간 거기에 자리했던 당직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약간 이제 그 기류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뭐 뒤통수를 맞았나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정교한 플랜을 짜기에는 너무 리스크도 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는 어려워서 전 최소한 혁신의 진정성이 있었고 이재용 의원을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재용 국민의힘 강동을 맞습니다. 당협위원장. 전직 의원이시고 그런데 그 정도도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혁신 이거 첫발이나 뗄 수 있을까? 이런 근데 이제 생각이 권성도 들죠.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안 의원의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면서 안철수 의원을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음. 정현님 맞아요? 이거는 제 머릿속에 예. 소설 같은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은 전력이 있어요.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처음 입문할 때 서울시장 할래다가 음. 대통령에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당시 박원순 무소속이었죠. 나중에 민주당으로 들어왔지만 그냥 덜렁 내주다시피 예.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도 이재영 전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는데 분노할 수 있지만 과연 혁신위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고 8분 만이라 그러셨나 그렇죠. 아까? 예. 그렇게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다 내던질 정도의 그런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소위 국민의힘에 그 뭉뚱그려서 말해서 그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예. 친윤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언더 이 사람들은 언더찐윤. 요즘 글쎄 뭐 언던지 오번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참 정치 인생을 쉽게 살아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단일화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뒤통수 맞았다 그랬잖아요. 아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를. 근데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단일화할 줄 알고. 송원석 대표가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믿었다라는 식으로. 안철수 위원장을. 예. 그랬는데 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아마 본인이 기분 나쁜 데다가 이 타이밍에 빨리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어차피 혁신위원장 해가지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100을 잘했고 송이 0밖에 100대 잘한 0. 게 없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요거는 딱 51대 49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비직사유가 거죠. 예. 51대 49다. 자, 그럼 배 소장님. 예. 우리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메스 대신 칼을 쥐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꼬이고 꼬여버린 것이 실제로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정권을 행사하면서 완전히 이 뼛속 깊은 개혁을 진두지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태를 코마라 그랬는데 당에서 지금 받아들이기는 영달로 받아들여 버렸고요. 일신의 영달. 그렇죠. 그다음에 메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메스를 댈 수가 없는. 그래서 칼 들겠다. 분노가 돼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는 코마 메스로 갔으면 이건 하얀 거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얀 거탑이 안 되고 갑자기요? 영달에서 칼 분노가 되면서 고려 거란 전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전혀 엉뚱한 방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웃는 우리 장 변호사께서 웃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태는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난감한 석과 불식의 상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일에 대한 석과 미련이 불식. 대단하시네. 오늘 아까부터 과일 좀 갖다 주세요. 집요하신 예. 면이 있으시네. 아까 동상 신문까지 좋았는데 석가 불식이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좀 나왔어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8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재 6선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의원 출사표를 던진 상황. 이외에도 지금 몇 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구도로 갈까요? 그러니까요. 제일 관건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과 같은 이제 공간에 정치적 공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냥 대리인격으로 쭉 갈 것인지 아닌지. 근데 오늘 좀 의미심장한 게 어제도 저희가 김대식 비대위원의 워딩을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정에 정통한지까지 모르겠지만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네. 김대식 위원이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라고 젊은 한번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지난 대선에 안 나온 사람 그게 아. 장동혁 의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전당대회로 국민의힘의 쇄신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분인지 왜냐하면 너무 강성으로 돌아섰거든요. 친한에서 찐윤으로 언더찐윤으로 정말 넘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했었거든요. 지난 개헌 국면과 대선 국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한 걸음 떨어져서 헤아려 본다면 이게 윤석열 개의 이른바 언더 친윤의 바람이구나. 지금 이 인물에 대한 아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하는 얘기는 이제 이만하면 사무총장도 했고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 고시 양과의 판사 경험도 있고 69년생이라서 젊은 편이다.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친윤이 밀 수가 없다. 또 김문수 후보 친윤은 안 맞는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옥 의원님 당내 상황이 맞습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흘러가나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라 그러셨잖아. 근데 아마 친윤 주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바깥에서는 친윤 주류가 사라져야 국민의힘이 개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들은 아직도 그 주인 그러지가 의식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언더 친윤이라는 표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 TK 지역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네. 굳이 나와서 자기 의사를 뭐 그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당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개진할 필요조차도 없는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더처럼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류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뽑아준 그 대구 시민에게도 상당히 예의가 아닌 일이라고 도리가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그 하고요. 부울경 쪽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의 그 시민들의 수준이 그런 지금 보면 여론조사에 보면은 70대도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돌아섰고 예. 심지어는 그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좋은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지 국민의힘의 패착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부터 대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네. 큰 그림을 안 보고 오로지 한동훈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게 좀 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는 장동혁까지 나왔잖아요. 한동훈이 싫어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자, 우리 배 소장님. 자, 그러면 여기서 친윤, 언더 찐윤까지 지금 네. 이제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뭔가 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미래 예상해 주세요. 암담하네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워낙 우리 석가불식? 예. 박정희 그가 해주세요 계속. 또 껄끄러워하시니까. 껄끄러워. 네, 석가불식.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나오느냐보다도 어떤 당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를 하고 청주든 청주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부분은 꼬이고 네.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선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위기인 줄 코마 상태인 줄 다 공감대가 형성됐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감지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누가 나오냐 이런 것보다 김문수 후보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나올 사람들이 또는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느냐, 교감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혁신위 위원장에서 방금 얼마 전에 어제 사퇴하신 분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 잠깐 나와주세요. 수술 전문가 누굽니까? 안철수. 고맙습니다. 이제 저울질 좀 그만하십시오. 저울이 아픕니다. 김문수 후보랑 한동훈 전 장관한테 한 전 대표에게 말하는 모두 거죠? 나오라고 하십시오. 예, 나오라고. 함께 경쟁해야 합니다. 이제 응급수술 메스 가져오십시오. 어쨌든 저 메스로 뵈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거는 메스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칼을 주십시오, 배 소장님. 저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아니 칼을 달라고 했지 찌르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예. 저 개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 지금 지도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정답 인적 쇄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인적 사진 두분 당황하더라고요.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칼을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면 당대표 되실 텐데. 알겠습니다. 자, 정말 외롭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 예. 언론인.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조만간 미국 가실 것 같은데.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특사님. My name is 종인 킴이기 때문에 May I help you이기 때문에 I
BG to US 이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봐요. 독일 통이신데 영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 쓸데없는 얘기로 봐요. 내가 알겠습니다. 키신저 때문에 예. 그 미국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 내가 예.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내가 이미 다녀온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내가 대미 특사가 됐는데 아주 기쁜 일이라고 봐요. 내가 빤히 보틀이 아니라 빤히 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유 내가 18시간을 가려면은 내가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빨리 좀 자러 가야 된다. 굿슬립이라고 봐요. 아, 굿슬립, 타이트 슬립. 예, 예. 잘 주무셔야 그렇다고 되겠어요. 비행 봐요. 기간에. 자, 일단 우리 정우기 의원님, 네. 또 이 안보통이시기 때문에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대미 특사로 내정을 했단 말이죠. 이 와중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도 보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름 적어가지고 네. 사인도 했어요. 사인도 무시무시한 사인. 또 사인 막 그 펜으로 아주 그냥 진하게 했던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종인 특사 내정.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네. 이번에 김종인 특사가 가신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틀어막기가 간단치 않으리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레이건 행정부의 인사들 또 뭐 과거에 그 전에 뭐 560 때. 뭐 키신저 예, 뭐 또 예. 그리고 그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하고도 막역한 관계. 관계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트럼프 밑에서 그 트럼프의 그 소위 충성하는 사람들, 예스맨들을 예. 보면 가족으로 치면은 지금 딸 사위는 일기 때 아. 이제 그 지나갔고 지금은 큰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며느리 주니어. 둘째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국무장관 겸 그 안보보좌관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 국방장관도 그렇고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한국 통이라고 하는 워싱턴에 그 아주 그 타이트하게 잡으면 20명, 좀 느슨하게 하면 한 50명의 네트워킹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단지 개인적인 일이라 조금 말씀드리긴 뭐한데 한국인데 지금 그 미국의 국방부에서 꽤 높은 중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무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실무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정도인데 지금 당장 트럼프가 한마디로 폭탄을 던진 이 상황에서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께서 막으시면 좋겠는데 트럼프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일기 때의 행태를 보면 쉽지 않으리라 저는 조심스럽게 비관하고 있죠. 의원님이 아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함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예.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들. 이것도 참 며느리. 비관론적인 얘기인데 예. 외국의 정부나 특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관세를 지 맘대로 올려가지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혼이 나가지고 네. 내년 중간 선거에 그냥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 예. 그때 정신 차리지. 이 왜냐하면은 일기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트럼프 일기 때 그 처음에 그 국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은 저거 바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그럴 정도로 막 대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진짜 이 손에 손금이 손금이 없어요. 없어져라 하고 지금 비벼대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자, 배 수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이제 상호 간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느냐의 차원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결국 특사라는 것은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만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 부분이겠죠. 소통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필요하고 이제 안보도 중요하다 싶으면 특사를 좀 더 빨리. 더 끈적끈적할 수 있는 인물들 가령 정용진, 정용진 회장. 트럼프 주니어를 그렇죠. 아는 분. 그다음에 김창준 전 특사까지. 연방하원 예. 의원 이런 예. 분들 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종교계 복음주의 이 종교 쪽에는 조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교계 인사를 좀 보내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왜냐면 쑥 하고 파고들 여지가 잘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워낙 우리 이상민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그런데 용이한 인물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물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특사단을 포함한 인물들을 선택한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겠죠. 예, 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구단이시기 때문에 네. 또 특사가 대통령과 한두 마디 나누는 건데 그 네, 한두 네. 마디를 또 고수들끼리 또 중요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호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면면을 보면 이 경쟁력이라는 게 누군가 이 선이 닿고 인력 풀이 있고는 다른 나라도 약간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어느 나라나 일본도 얼마나 마찬가지.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심지어 그 총리가 같이 만나고 그랬는데 막 멸칭을 듣고 막 1%를 높여가지고 서신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거의 프로토콜이 별로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뭘 애쓴다 뭔다. 근데 가동할 수 있는 건 전부 좀 가동해봐야겠다. 워낙에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친했던 머스크랑도 또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변덕성이 많아요. 지금 뭐 누구랑 친하다고 이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우리 배 소장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네. 최근 조사.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2.1%, 리얼미터 정기조사에서는 최초로 60%를 돌파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예, 이재명 대통령 62.1,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31.4%로 긍정이 부정의 거의 2배 정도로 나왔고요. 출범 이후에 임기 시작한 이후에는 4주 연속 계속 상승세를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대체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 광주, 전라에서는 뭐 고공행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더 확대가 가능한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다른 때보다도 직업별로 주목합니다. 직업별로. 그게 왜냐하면 주부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주부청에서도 긍정평가가 높다는 것. 이 지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내일 오후 2시 15분에 하실 분이죠. 자, 윤 전 대통령 잠깐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거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겠구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잔 해야지. 자, 우리 한잔 말아볼까? 우리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는 날이고, 참 아재기가 말할까요? 잘못한 사람이 좋아하는 술이 뭡니까? 잘못한 사람. 벌주? 나는 마시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실주. 오늘 또 배수장님 이런 놈 과실에 좋아합니다. 또 아유, 나 참. 과실. 잠깐만. 게리 씨 전화 왔네. 게리 씨. 내일 출석 아니지? 뭐 과일 사오라고? 인도 사과? 인도까지 어떻게 가? 그 인도 사과는 인도가 아니라고. 참 이런 거 끌어야겠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면스는 아주 열심히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이제 오후에 영장실심사를 앞두고 있고, 자 이분이 이제 좀 전에 제가 열심히 말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미국 특사를 만날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I'm Donald J. Trump. 먼저 청취율 조사 기간 한판 승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내가 요즘 좋아하는 당이 있습니다. 무슨 당이냐? 예. 올리고당 관세 올려. 미국에서 빵빵 터진. 잠깐만. 한국식은 한국 아니네요. 무관세 해주세요. 잠깐 전화 왔어요. hello. Elon Musk. 뭐 당? 뭔 당? 아메리카 당? crazy. 그래 임마. 죄송합니다. 어쨌든 또 전화 왔네. 이시바. 일본에서 더 왔군요. 이상 자시하지 않. 끊어. 왜 이렇게 전화 많습니까? 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재홍빵 날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김종인 특사가 갈 때 한판 승부 많이 나오셨던 분이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기대됩니다. 사인 멋있게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